겨울에 뼈 건강이 더 위험하다고 알고 계세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은지 씨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름에도 골절의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맘때 저를 찾아왔던 환자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네네. 60대 환자분의 이야기인데요. 네. 작년 이맘때쯤 됐을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뼈하고 어깨뼈가 같이 골절이 돼서 내원을 하셨어요. 이거 지금 되게 심각하죠. 그런데 이분이 골절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에서 막 크게 꽈당 넘어졌거나 뭐 사고가 났거나 이게 아니라 땡볕에서 장시간 밭일을 하면서 어지러움증이 생겨서 순식간에 그냥 정신을 잃고 이렇게 쓰러졌는데 골절이 되신 거예요. 어머, 어때 쪘다. 네, 넘어지면서 이제 부딪히거나 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환자분이 있어요. 네네. 여름철에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서 뼈가 약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자동차 문에 이렇게 여는데 부딪혀가지고요. 작은 충격에도 갈비뼈가 골절돼서 치료를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뭘 하지? 이 환자분의 뼈를 약하게 한 원인이 무엇이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운동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름엔 더우니까 네. 운동하기도 싫고 그냥 집에만 누워 있다가 몸이 약해진 거 아닐까요? 입맛이 없어서요. 그래서 뭐 영양을 잘 영양분 섭취가 부족해서 뭐 그럴 수도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정답은요. 네. 열대야로 인해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잠을 못 자서요? 네. 아니 열대야는 흔히 그 여름철에 불청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불쑥 찾아와서 잠 못 자게 하고. 근데 그게 뼈까지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잠을 못 자는 거하고 뼈가 약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시게 되죠. 그런데 잠에 들면요, 우리 몸속에서는요, 뼈를 보호해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름하여 칼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요, 골을 흡수하는 것을 억제시켜서 뼈가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열대야로 인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자면요, 뼈를 보호해주는 이런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고 결국 뼈가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실제로 3년간 골절 환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통계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1년 중에 골절 환자가 가장 많은 달은 7월로 약 30만 8천여 명이 골절로 인해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여름철에 골절 위험이 이렇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뼈인데 너무 쉽게 부러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뼈 그래도 좀 단단하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건강한 사람의 다리뼈는요, 5톤의 무게를 견딜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요. 그런데 이것이 찾아오면 얘기가 달라지게 돼요.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질 만큼 약해지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뼈에 구멍이 숭숭숭숭 생기는 병, 골다공증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골다공증이 찾아온 것을요, 알면 좋은데 모르고 있다가 골절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아니 근데 뭐 뼈에 구멍이 생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모를 수가 있나요? 뼈에는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골절이 되기 전까지는 아프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골다공증을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도둑놈. 도둑놈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소리 없이 뼈를 도둑맞는 골다공증의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바로 중년 여성인데요. 근데 실제로요, 국내 골다공증 환자의 92.5%가 여성이고요. 여성 환자 중에서도 50대 이상이 93.7%나 차지해서요, 10명 중에 9명 이상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뭐 나이 든 여성 10명 중에 9명. 9명. 어우, 너무 슬프다. 이게 중년 여성의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요, 뼈의 구멍이 점점 커지기 때문인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왼쪽과 오른쪽이 확연히 구별이 되죠. 이게 이 사진은요, 척추뼈의 단면이에요. 딱 잘라낸 단면인데 젊었을 때는
촘촘하고 구멍이 굉장히 저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있죠. 뭐 충격을 받아도 잘 견딜 것 같죠.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딱 봐도요, 뼈 구멍이 점점 커지고 굉장히 안이 성글게 보여져 있죠. 그래. 문제는 내 뼈를 속수무책으로 빼앗기고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위기감이 별로 없어요. 왜? 아프지 않으니까. 그래. 결국은요, 이로 인해서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이렇게 히트니스 다니다 보면은 70대 넘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런 분들이 이렇게 어디 조금만 살짝만 부딪혀도 그냥 내가 이렇게 병원에 가보니까 으스러졌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격한 운동 대신에 이제 조금 이제 뼈 건강을 생각해서 좀 이게 저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이렇게 분쇄골절이라고 했죠. 으스러지듯이 부서져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골든타임을 넘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 정상뼈와 척추 압박골절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한 모습입니다. 이 정상 척추뼈는요, 높이, 정렬이 이렇게 일정하고 뼈 모양도 네모 반듯한 반면에 그렇죠. 척추 압박골절 환자의 엑스레이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약해진 척추뼈가 이렇게 캔 찌그러지듯이 확 찌그러졌죠. 그리고 주저앉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뼈가 주저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을 그냥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은 살짝 부딪히거나 이런 정말 작은 충격에 뼈가 부러졌다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뼈였다라고 생각하고 병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골절된 뼈를 그냥 치료받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뼈가 어긋난 채로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러진 뼈가 척추 뒤쪽에는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이 신경을 건드리게 되고 신경 손상을 주게 되면은 하반신 마비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기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뼈에 구멍이 숭숭 생기는 게 골다공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주로 이렇게 뼈가 전체적으로 다 약해졌다라는 의미일 텐데 그렇죠. 왜 유독 척추뼈가 더 잘 부러지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속뼈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속뼈의 비중이 높다고요? 뭐 뼈도 겉과 속이 따로 있는 건가요? 뼈는 뼈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요. 겉뼈, 속뼈 그런 게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조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안에 쪽에 이제 안쪽에 마치 스펀지처럼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숭 뚫려 있는 쪽이 속뼈고요. 겉에 이렇게 단단하게 싸고 있는 게 겉뼈입니다. 이 겉뼈는 바깥쪽에 단단하고 매끄러운 부분으로 우리 몸의 형태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겉뼈 안에 있는 속뼈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뼈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뼈의 대사를 활발하게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골다공증이 오면은 겉뼈, 속뼈가 동시에 다 소실이 되는 게 아니라 뼈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속뼈의 골량이 먼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실제 연령에 따른 겉뼈의 변화를 관찰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자, 맨 왼쪽이 20대예요. 20대는 두께도 되게 두껍고요. 구멍도 별로 없죠. 그런데 60대가 되면은 겉뼈의 두께가 점점 줄어들고 구멍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 또 8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얇아져요. 구멍도 더 많아지죠. 훨씬 커졌어요. 네, 이렇게 훨씬 약해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뼈가 줄어들게 되면은 뼈에 필요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뼈가 대사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속뼈뿐만이 아니라 겉뼈까지 같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